후보가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진실 공방을 하면서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이 정치꾼들이, 예? 그리하니까 후보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 견성동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 정인으로 탁 앉혀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띄우고 후보를 깎아내리는 그런 선대위원장 뭐가 필요합니까? 이준석이 마찬가지고. 예, 한 몇 주 동안에 지리하게 이어지던 김종인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끊임없이 그 김종인 편을 들면서 대변인인지 박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역할을 하던 이좀쓰기하고 그 관계들이 거의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이준석은 또 당대표니까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고, 그러니까 두 명이 이제 공동으로 맡는 건데, 여기서 이준석이를 홍보 미디어 본부장으로 맡기면서 이름은 주고 실권은 뺏는 방식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일을 했거든요. 이거에 관해서는 이준석이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정리가 잘 된 거죠. 참 지혜롭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그 기분이 나쁜 표를 지금까지 그 김종인을 모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표를 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불발로 끝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또 전격적으로 합류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이가 윤석열이에게 그 자기가 수락을 하는 듯 하면서 조건 없이 합류하겠다. 그러니까 김병준이 물러나지 않아도 내가 할 뜻이 있는 것처럼 해서 연락이 와서 권성동이하고 윤석열이가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걸로, 윤석열이가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윤석열이에게 굴욕적이고 우파 국민들에게도 참 굴욕적인 거죠. 지가 뭔데 말이지 후보를 갖다가 집에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만나는 거는 한편으로 잘된 일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도 그냥 안 가면 어떻게 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쫑을 내면 그것도 뭐 상대방이 거절한 거니까 한편으로 그것도 괜찮은 건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예우 차원에서 윤석열이는 만난 것 같고, 그리고 김종원이가 조건 없이 보자고 하니까 만났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종인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권성동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권성동이를 윤석열이가 알고 가기로는 조건 없이 합류한다. 그러니까 김병준이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한 거죠. 그 전에 김병준하고 윤석열이가 가서 김종인을 만났거든요. 그것도 김종인에 대한 엄청난 예우를 해준 거죠. 김병준이가 윤석열이하고 같이 가서 부탁을 하는 형식 아니겠어요? 좀 함께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김병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잘 된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 이야기가 잘 돼서, 그래서 총괄로 하고 김병준이하고 이준석이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김한길이는 밖에서 돕고, 밖이 아니라 또 다른 별도의 조직으로 돕고,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된 걸로 윤석열이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김병준이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이하고 윤석열이가 같이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자체는 김종인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김종인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 김종인이가 정치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을 밖에 나오면 바꿔버리니까 시건이라 하잖아요. 자기 말을 한 것을 말을 다시 주워 먹는 거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시건이라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확인 삼아라도 배석자를 한 사람 앉혀놓으면 그걸 함부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정인이 되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둘만 이야기를 하면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면 끝나면 딴소리 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인이가 지금까지 했던 태도가 왔다 갔다 말이죠. 벼랑 끝 전술을 쓸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데리고 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성동이를 정인 삼아 데리고 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믿지 못하는 거죠. 윤석열이는 김종인이가 왔다 갔다 하고 햇말도 안 했다 하고 만났는데 안 만났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정치꾼, 모사꾼적인 약간 사기적인 측면이 있는 정치란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햇말도 안 했다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박근혜하고 비슷하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권성동이를 데리고 갔다. 물론 권성동이가 앉아서 설명할 때 중간에서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정인적인 역할이 더 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우지만은 마지막으로 뭐 기사에 나온 대로 윤석열이는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은 측근들이 말했던 최후 통첩성 만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윤석열이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수락을 할 줄 알았거든. 조건 없이 한번 만나자 했으니까. 그러면 조건 없이 뭐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뭐 된다 안 된다 했던 거 말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들어주려고 했을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원하면 그 정도는 해주겠다. 김병준이를 배척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으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뭐 김병준이하고 함께 못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김종인이 생각은 그렇게 한 거죠. 자기가 조건을 내걸고 김병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론이 점점 물어있고 주변에서 압박을 더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마음이 조금 바꾸어졌겠지. 이준석이도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김종인이하고 뭐 김병준이하고 둘이 함께는 갈 수 없다라든지 그 김종인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오늘 나온 이야기지만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든지 이준석이도 자기가 도망갈 길을 자꾸 요즘에 최근에서는 만들어 놓고 박쥐처럼 그런 모양도 보여집니다.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가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가 뭐 자기하고 의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처럼 미리 자기가 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윤석열이가 뭐 크게 상의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배척이 된 것을 언론이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측을 할 때 요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해두는 거예요. 미리 A인 거하고 A가 아닌 거하고 다 이야기를 해놓으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최근에는 해왔단 말입니다. 김병준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정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종인이가 원하는 것은 또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인 거하고 A 아닌 거하고 그 이야기라면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도망갈 길을 마련해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윤석열이가 자기하고 상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마치 상의를 한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몰랐어도 이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저는 수작을 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이준석이하고 그 문제는 의논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준석이가 미리 자기가 보석을 그렇게 깔아두는 거죠. 자기가 배제가 되면 안 되니까 당대표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권위에도 문제가 되고 권위가 실추가 되니까 지금 정권이 윤석열이에게 있는데 윤석열이하고 자기하고 단절이 된
그런 모양이 알려지면 안 되거든, 외부에. 그렇게 하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계속적으로 양쪽 이야기를 최근에 다 했단 말입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뭐든. 그러면 뭐 점쟁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준석이는 김종인이가 총괄을 맡고 자기가 단독으로 상임본부장을 맡는 게 좋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종인이를 자기가 밀었던 거고,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눈치가 빠르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 거죠. 김병준이가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이를 만나가지고 상임선대본부장이죠. 이걸 수락을 하고 이제 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사람도 정책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정치도 잘하는 거예요. 정치도 잘하는데 그 일성이 이런 거예요. 물론 그 말 처음에 그리 했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한 일성이 이런 거예요.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을 일절하지 않겠다. 참 이것이 그 이준석이라든지 김종인이의 그 허를 찌르는 거거든요.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가 자꾸만 선출직이나 임명직 자리 자기가 하든지 혹은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밀당을 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면서 대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엿먹어라 이런 거지. 한편으로는 그런 점잖은 방식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시장언어로 표현하면 김종인이 엿먹어라 이 말입니다. 이준석이 니도 그런데 욕심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는 그거 안 하겠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뭐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총리나 내각 있지 않습니까? 뭐 선대위원장 되면 장관 하겠습니까? 하면 총리지. 그런 거 내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일성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서두에 한 말은 아니지만은 요 말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 미래를 맡기고 책임질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선대위원장을 열심히 하겠다. 이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거의 총괄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는 홍보 미디어 본부장으로 일을 맡기면서 일단은 벤치를 시켜 놓은 거니까, 일단은 그 돌려둔 거니까 거의 상임위원장 그 직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일의 실권은 거의 뺏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른 일을 맡기는, 작은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그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일만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체면은 세워주면서 면을 세워주면서 그 실제로는 권한을 뺏는. 윤석열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사를 할 때 인사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 또 하나는 인사를 하면서 어떤 특정인에게 정권이 주어지는 이런 걸 싫어한다 합니다. 그래 하니까 지금 김병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이 없지 않습니까? 밀당을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김병준 상임위원장도 밀당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 안 한다 하면서.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불필요하고 국민들이 필요하잖아요. 막 짜증스럽잖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속이 썬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 이제 안 나오면 좋겠어요. 이 지지율 떨어뜨리는 거거든 이게. 예? 어떤 기사를 보면서 막 짜증이 나면 그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기사를 보고 아 잘한다, 막 속이 시원하다 해야 그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맨날 집안 싸움 하는 거 보면서 밀당이나 하면서 말이죠. 자기 욕심 챙기는 거 보면서 그런 사람을 또 왜 쓰려고 하나? 윤석열이는 적당하게 밀당하는 건 괜찮은데 밀당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애도 밀당을 하고 부부 지간에도 밀당을 하고 심지어 뭐 부모 자식 지간에도 밀당을 한다 하는데 밀당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월급 같은 경우에도 노조에서도 뭐 올려준다, 얼마 올린다, 만다, 이 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밀당을 하면 되겠어요? 정권 타령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문이 좀 열려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저 문을 꽉 닫아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속이 썩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또 모시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뭐 이준석이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잘 없겠죠. 답답하고 짜증스럽게 국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파 국민도. 윤석열이도 그렇잖아요. 본인도 짜증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도 화가 나니까 막 그 양반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하고, 김종인이는 뭐 주접을 떨어놨다 하고 말이죠. 그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싶은 그 진영에 대해서, 그 진영 사람에 대해서 막 주접을 떨어놨다고, 제호통첩이라는 그 기사가 나온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차명진이 보고 막말한다고 말이지. 우파, 강성 우파 보고 막말한다 하더니 이거는 더 심한 막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세가 있으시고 이러면은 그 연세에 걸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문재인이하고 싸우면서 말이지 주접을 뜬다고 문재인이한테 그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잖아요. 문재인이 보고 아사리판이라고 그리 해본 적이 있냐고.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그 뭐 하이에나가 주변에 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문재인하고 싸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입을 거칠게 놀리고, 이준석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기 편에게 대해서 내부 칼질을 해야 말이죠. 자기가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번에 김한길이라든지 김병준이라든지 거의 좌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한테는 불리하거든. 자기가 개혁적인 이미지로 해가지고 중도표라든지 20대 30대 표라든지 자기가 그 표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지에 관해서 사실도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게 홍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좌파 진영이라든지 젊은 층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입지가 좁아지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좌파에서 우리 편으로 오면 좋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그 독점적 지위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벌써 무너졌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더 이상 좀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 우리가 다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내부 칼질을 깊이 하고 후보에 대해서 후보가 만났는데 만나지 않았다 하면서 후보가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진실 공방을 하면서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이 정치꾼들이, 그리하니까 후보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 견성동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 정인으로 다 앉혀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은 후보를 흠집내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후보를 띄우려고 하는 거지. 자기를 띄우고 후보를 깎아내리는 그런 선대위원장 뭐가 필요합니까? 이준석이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준석이도 당대표니까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자리는 유지시켜주면서 실권은 딱 뺏는,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준석이 자체도 12월 달 돼가지고 그냥 당원 소환조례가 끌어내려버리면 속은 시원하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당원의 결정에 따라서 당원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저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늦게 이렇게 기사를 확인을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후보를 흠집을 내면서 기스를 내면서 자기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준석이가 밖에서 말이죠. 교원
영색이라 합니까? 교활한 얼굴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만나면 웃고 뒤돌아서면 침을 뱉는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김종인이 화력이 떨어지면 이준석이도 지가 어찌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계속 압박을 해야 돼요. 니 잘못하면 당원 소환제로 끌어내려 버린다. 윤석열이가 칼을 쓰면 안 되잖아요. 후보가 흠집이 나니까. 당원들이 칼을 쓰는 거는 차도살인은 아니지만 일종의 차도살인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협박이 계속 당원들 게시판을 통해서 좀 가야 돼요. 계속 실제로 행동을 하면 그것도 나쁘지도 않고, 이준석이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질 표 같으면 벌써 떨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그 표가 이재명이한테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파라면은. 그러니까 날릴 수 있으면 날리는 것도 꼭 나쁜 대안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 뭐 자기가 경상도 말로 수구리, 이렇게 자기가 폴더처럼 후보에 대해서 그 접으면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다 내쳐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